여의도 재건축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관심들이 많으시죠. 사실 딱 여기 사면 되는데 입지가 정말 좋은 아파트는 평당 1억까지도 거래가 됐는데 얘도 지금 평당 1억이에요. 사실 저는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좀 괴리감이 생겨요. 굉장히 오래됐죠. 여기가 개인적으로 중개사 입장에서 개발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딩씨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울릉도가 아닌 여의도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의도에 나온 이유는 동쪽에 강남이 있다면 서쪽엔 여의도가 있죠. 대표적인 부촌으로서 강남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의도의 미래는 앞으로 어떨지, 그리고 여의도에는 어떤 상권들이 있고 현재는 어떤 모습인지 중개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둘러보실까요? 가시죠. 팀장님, 여의도가 정확히 어디쯤에 있어요? 영등포구 여의도라고 해서 영등포구 안에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로는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의 왼쪽에 위치해 있고요. 마포구의 강 건너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여의도가 영등포구 안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이 또 대표적인 부촌이고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또 영등포구와는 조금 별개로 좀 분류하고는 하는데요. 법정 영등포구 안에 있습니다. 팀장님, 여의도는 근데 왜 여의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의도가 넓은 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의도가 이제 한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섬 지형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원래 뭐 하던 곳인가요? 여기가 이제 섬 지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한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동물을 키우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가축들을 좀 풀어놓고 키우던 동네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70년도에 들어와서 주택 공급 문제로 이제 여의도 개발 사업에 들어가면서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여의도가 된 겁니다. 팀장님, 여의도 상권에는 뭐가 있어요? 여의도 상권이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더현대가 있죠. 더현대 백화점이 있고 그 전에 이제 좀 한창 또 많이 갔었던 IFC 몰이 있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좀 핫한 상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뭐 이제 상권을 떠나서 여기 여의도라고 하면은 지금 로버트 태권브이 나오는 국회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이나 KBS 본사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의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땅이. 그래서 중앙에 여의도공원을 기준으로 서쪽은 이제 서여의도, 동쪽은 동여의도라고 나뉘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나 KBS가 이쪽 서쪽에 위치해 있고 서쪽은 주로 이제 오피스 상권이에요. 그리고 동쪽은 이제 더현대 백화점이 위치해 있고요. 주로 주거시설,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한번 여의도 한 바퀴 싹 한번 둘러볼까요? 가시죠. 여기가 이제 국회 앞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계엄령 때문인데요.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의도가 이게 사람이 없는데도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현수막도 많고 지금 뭐 이런 투쟁도 많고,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 경제, 방송 이런 것들이 지금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일 이런 이슈화될 만한 것들이 다 이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네요. 여기가 여의도공원 가기 전에 이제 국회랑 사이에 있는 서여의도 이제 메인 블럭짐인데요. 오피스나 사무실 상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제 주로 대형 오피스들 이제 지하에 좀 음식점이 있는 형태가 제일 많아요. 보시면은 이런 느낌인 거죠. 상부에 오피스 있고 이제 지하에 식당들 좀 많이 있고 이런 건물들, 이런 대형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은행 본사가 들어있는 건물입니다. 보통 증권가 하면은 동여의도 쪽에 많은데 뭐 아까 오기 전에 뭐 IBK, 뭐 국민은행 이런 은행들이 좀 많았고 지금 저기도 뭐 KDB 캐피탈 뭐 이렇게 해서 이쪽은 좀 은행이 많은 모습입니다. 지금 저쪽 끝으로 가면은 좀
유명한 또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쪽에 크게 또 좀 자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쪽으로 해서 여의도 공원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저희는 여의도 공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중간에 있는 넓은 공원이라 뭐 직장인들 뭐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들고 산책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좀 잘 꾸며져 있고요. 한번 돌아보시죠. 지금 저희는 이 여의도 공원을 통해서 지금 저쪽 동여의도 쪽으로 넘어가 볼 거고요. 지금 넘어가기 전에 파크원 건물 보이세요? 파크원 건물입니다. 저 빨간 줄 때문에 미건상 이렇게 좀 이슈가 많았던 건물인데요. 저게 방탄소년단 때문에 더 좀 유명해졌던 건물이죠. 그 그래미 어워드 아세요? 이제 음악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상징적이고 유명한 그래미 어워드의 무대를 방탄소년단이 저 건물 옥상에서 진행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헬기 앉는 데 있잖아요. 거기 좀 꾸며놓고 방송 촬영을 했던 무대가 되어서 굉장히 또 좀 유명해졌다라고 하고, 여기 여의도가 명동이랑 이제 인천공항이 가깝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래서 좀 더 많이 방문하는 코스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뭐 파크원 건물, 뭐 더현대 백화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 참, 제가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장갑을 꼈는데 차에 있던 장갑이 이거밖에 없어서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게 뭐 국회도 저희가 지나오고, 이게 저는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으로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팀장님, 여기 넘어오니까 이제 아파트가 진짜 많이 보이네요. 그죠. 여기가 이제 좀 아파트가 여의도 안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여기 여의도가 재건축 관련된 이슈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는? 오, 재밌는데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가장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거기가 이제 71년도에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하기 시작했던 아파트거든요. 거기가 재밌는 게 우리나라 엘리베이터가 처음 들어왔던 아파트예요. 원래 그때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뭐 정부청사나 백화점 이런 좀 유명한 건물들에만 좀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처음 도입된 사례라 좀 굉장히 혁신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아파트 붕괴 사고도 있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 그거 어떻게 아세요? 마포구 쪽에서 와우 아파트인가 붕괴 사고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게 그러니까 시범 아파트가 지어지기 얼마 전인데 70년대에 붕괴 사고가 있었고 71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이 시범 아파트의 인기가 굉장히 좀 시들해졌어요. 그거를 좀 살리고자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공무원들을 좀 강제로 입주를 시키고 여의도 특별학군을 좀 만들어서 이제 부자들이나 고학력층을 이쪽에 좀 와서 좀 분위기 조성할 수 있게 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당시에 또 유명한 시공사들을 좀 불러서 여의도 시범 아파트 근처에 좀 아파트들을 계속 지을 수 있게 계속 이렇게 좀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시범 아파트부터 해서 여기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의 다 이제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지금 나이로 따지면 한 50살이 넘은 거죠.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부터 해서 한번 쭉 둘러볼까요? 가시죠.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보시면은 오래됐어요. 진짜 정말 오래됐어요. 아직도 이렇게 좀 오래된 몰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많다는 거겠죠. 여기가 개인적으로 중개사 입장에서 개발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여기 다 되게 구축 아파트가 많은데 그럼 가장 최신에 지어진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예요? 아, 비싼 아파트요? 여기가 어쨌든 뭐 설명드렸다시피 70년대 아파트가 가장 많은데 그 중에 좀 하나 제일 좀 번쩍하게 올라와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브라이튼 여의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23년식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세대수는 450세대로 좀 어떻게 보면 작은 세대의 아파트예요. 제가 최근에 봤을 때 53억 정도까지 거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재건축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입지가 정말 좋은 아파트는 평당 1억까지도 거래가 됐는데 얘도 지금 평당 1억이에요. 근데 작은 세대수임에도 불구하고 좀 되게 아파트가 커 보이죠. 이 이유가
상업지이기 때문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일반 아파트 짓는 땅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땅들이 여의도에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조금 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한번 보실게요. 멋있죠? 멋있죠? 지금 외관 디자인이 이렇게 창문도 굉장히 좀 작게 쪼개놔서 뭔가 이렇게 더 웅장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동해 보실게요. 사실 저는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좀 괴리감이 생겨요. 여기 한 번만 담아 주실래요? 여기 70년대 아파트랑 여기 23년 신축 아파트랑 뭔가 같이 보이시나요? 한눈에 들어오는 게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팀장님, 여의도 재건축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관심들이 많으시죠. 건물 투자도 많이 하나요? 여기는 지역 특성상 이제 대형 오피스들이 보고 왔을 때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투자하는 이제 중소형 건물들 거래는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래 사례들 보면은 거의 뭐 1,000억대, 2,000억대, 뭐 4,000억대 이런 건물들의 거래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중소형 건물 투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 사야 돼요? 제가 뭐 이렇게 정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딱 여기 사면 되는데 4가지 조건 정도에 부합하는 아파트일 것 같은데요. 그게 뭐 사실 다른 동네도 다 비슷하죠. 첫 번째 한강, 두 번째 뭐 역, 세 번째 공원 뭐 이런 것들이 접한 아파트인데 이런 좋은 조건을 여의도는 사실 다 갖고 있어요. 5호선, 9호선 이제 메인 역도 가깝고 한강도 있고 여의도 공원부터 뭐 한강공원까지 굉장히 뭐 녹지 면적도 크고요. 그리고 대박인 게 여의도가 상업지 비율이 꽤 높습니다. 이게 용도 지역 문제인데 더 쉽게 얘기해서 주거 지역에 아파트 짓는 거랑 상업 지역에 아파트 짓는 거랑 용적률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용적률 차이는 이제 아파트 높이가 달라지게 되는 건데 이게 사업성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은 역세권 한강변 공원 인근 상업지 땅 하면 딱 나오는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여의도의 미래는 어떨까요? 사실 너무 좋죠. 오늘 둘러봤을 때도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서울 내 입지도 명확하고 개발 가능성도 크게 남아있고 이제 용산 클러스터라 그러죠. 용산의 이제 개발 이슈들도 좀 한몸에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우리 왜 개발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들 중에 이렇게 신흥 부촌이 된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반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마포도 이제 옛날엔 다가구가 많았던 지역인데 그게 개발되면서 지금의 마포가 된 거고 성수동도 이제 뭐 서울숲 인근에 상징적인 아파트들을 지으면서 연예인들도 많이 매입을 하고 시간 문제겠지만 여기 여의도는 모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강남 반포 이상으로 뭔가 어떤 그런 동네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상징성과 희소성 문제겠죠. 여러분들은 여의도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보셨을 때 뭐 상권이나 분위기는 어떠한 것 같은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빌딩씨의 동네 한 바퀴 저희는 다음 지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은 저희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